오늘의 이야기 조선 최고의 콤비 오성과 한음. 시작하기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일부 천재 악동들의 만남 전설의 시작. 여러분, 오성과 한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저 감나무에 주먹 쑥 내미던 웃긴 아저씨들? 아니면 만화책에서 보던 장난꾸러기 꼬마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5살 차이가 나는 형 동생 사이였다는 거 아셨나요? 게다가 오성 이항복은 어릴 때 동네를 주름잡던 싸움꾼 건달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오성과 한음 교과서 밖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560년대 명종 임금 시절입니다. 오성 이항복 어릴 때 어땠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동네 골목대장 수준이었습니다. 씨름하고 싸움 박질하고 공부는 뒷전이었죠.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성에게 새 옷을 입혀 내보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옷을 찢어먹고 흙투성이가 돼서 온 겁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그 눈물을 보고 오성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그날부로 싹둑 머리 깎고 공부 귀신으로 변신합니다. 이게 바로 오성의 반전 매력 그 시작이죠. 자, 그럼 한음 이덕형은 언제 만났을까요? 1578년쯤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오성은 20대 초반의 청년, 한음은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됐냐고요? 한음은 그야말로 엄친아 천재였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눈빛을 보고 딱 알았던 거죠. 아, 이 놈 보통이 아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위아래가 엄격했지만 이 둘은 망년지교를 맺습니다. 영혼의 단짝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이야기. 감나무 사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몇 년도쯤 있었던 일일까요? 오성이 장가들기 전이니 1570년대 중반일 겁니다. 당시 옆집 주인은 그 무서운 권율 장군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권율 집으로 넘어가자 하인들이 감을 따갑니다. 오성 열받죠. 바로 권율 대감 방문 앞으로 가서 창우지에 주먹을 퍼. 대감,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 네 주먹이지. 그럼 저 가지는 누구 겁니까? 여기서 포인트. 권율 대감이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놈 봐라. 배짱이 두둑하네. 내 사위 합격. 그렇게 오성은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자, 이렇게 장난기 넘치던 두 천재 소년. 그저 재미있는 일화만 남기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청년기가 끝날 무렵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몰려옵니다. 1592년 임진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 속에서 이 장난꾸러기 두 친구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지 웃음기 싹 뺀 소름 돋는 활약상. 2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 1592년 나라를 구한 개그 콤비. 지난 1부 오성과 한음의 유쾌한 장난질 잘 보셨나요? 하지만 2부의 공기는 다릅니다. 웃음기는 잠시 거두셔야 할 것 같아요.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외선 700여 척이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거죠. 조선은 20일 만에 한양을 뺏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우리의 오성과 한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 한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오릅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몇 안 남았습니다. 그때 횃불을 들고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성 이항복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왕비가 지쳐서 못 걷게 되자 오성이 왕비를 냅다 업고 뛰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하가 왕비를 업는다. 평소 같으면 목이 달아날 일이지만 오성은 격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충성 하나였죠. 밤새 비를 맞으며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갑니다. 그 장난꾸러기 오성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단짝 한음 이덕형은요? 그는 외교 천재였습니다.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러 가야 하는데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음은 명나라 장수들을 찾아가 단판을 짓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결국 이여송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전쟁 중에 오성과 한음이 만났습니다. 서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둘이 마주 앉아서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 농담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자네, 우리가 어릴 때 귀신 놀이하던 거 기억나나? 그때보다 지금 외놈들이 더 귀신 같구만. 웃으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전쟁 중에는 칼보다 무서운 게 전염병입니다. 군사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가자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이때 오성이 나섭니다. 내가 귀신을 보았다. 저쪽 산으로 몰아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오성의 이 뻔뻔한 연기 덕분에 병사들은 천하의 오성 대감이 쫓아냈다니 안심이다라며 기운을 차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심리전, 어릴 때 장난치던 그 머리가 이렇게 쓰인 겁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난세의 영웅이 되어 영의정, 좌의정까지 오릅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역사는 잔혹합니다. 광해군 시대가 오면서 두 친구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눈물겨운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실제 묘소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까지. 손수건 준비하세요. 마지막 3부 정말 슬픕니다. 3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우정 그리고 이별. 어릴 적 담장을 넘어감을 따먹던 두 소년.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구한 두 영웅. 이제 그들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차례입니다. 시대는 흘러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워졌고 붕당 싸움은 극에 달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오성과 한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613년 개추국사가 일어납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키자는 여론이 들끓었죠. 하지만 오성과 한음은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부모를 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음 이덕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화병과 가로가 겹쳐 병석에 눕게 되죠. 오성이 매일 찾아가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한음은 53세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성은 한음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자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평생의 반쪽을 잃은 오성의 슬픔 상상이 가시나요? 한음이 죽고 5년 뒤 오성 이항복마저 결국 북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추운 북쪽 땅으로 끌려가면서 오성이 시를 한 수 남깁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들 어떠리. 교과서에서 봤던 그 시조입니다.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유배 가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유배지에 도착한 지 5개월 만에 오성도 눈을 감습니다. 향년 62세.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 걱정 그리고 먼저 간 친구 한음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야사 전설입니다. 오성이 죽던 날 밤 고향에 있던 부인의 꿈에 오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음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학 2마리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오성 이항복의 묘소와 한음 이덕형의 묘소는 살아서는 서로 왕래하던 거리였지만 죽어서는 서로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마치 죽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성과 한음을 단순히 웃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생을 쫙 펼쳐놓고 보니 어떤가요? 가장 암울했던 전쟁의 시기,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해악, 위기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았던 우정. 지금 우리 곁에는 힘들 때 농담 한마디 던져주고 목숨 걸고 내 편이 되어줄 오성 혹은 한음 같은 친구가 있나요? 오늘 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비하고 재미있는 우리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